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기사 기계연력학 4장 연력학 2법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2법칙이라 하면은 과정의 방향을 제시한 비가역 법칙이라고 해요. 그 법칙은 우리가 연력학 1법칙은 가역 법칙이라고 하고요. 연력학 2법칙은 비가역 법칙이라고 해요. 그 대부분의 우리가 연력학의 기본적인 어떤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비가역 법칙에 의해서 다뤄집니다. 그래서 비가역 법칙이 연력학 2법칙이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연력학 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 그 다음에 카르노 사이클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열량적 상태량을 적용한 법칙으로 제2종의 연구기간, 연구 운동 기간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제2종의 연구기간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나는 거죠. 엔트로피의 경우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연력학 2법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력학 1법칙과 연력학 2법칙을 비교해 보면은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가역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열을 일로 바꾸고 일을 열로 바꾸는 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줄에 의해서 규명을 한 부분이 바로 연력학 1법칙이다. 연력학 1법칙은 양적 법칙이라고 합니다. quantity method라고 하고요. 가역 법칙, reversible method. 그래서 열량 Q와 W를 Q를 W로 열량을 1로 2를 열로 바꾸는 것이 용이한 것이 연력학 1법칙이고 1법칙은 제1종의 연구기간을 부정한 거고 연력학 2법칙은 제2종의 연구기간을 부정한 것이 연력학 2법칙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연력학 2법칙은 비가역 법칙이고 실제적인 모든 그 연력학을 다루는 기준은 바로 연력학 2법칙에 준한다. 실제 법칙이라고 하고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을 열로 바꾸는 거. 일을 열로 바꾸는 거는 거의 가능해요. 일을 뭘로? 열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열을 일로 바꾸는 것은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전체 열을 전부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을 열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열을 전체 일로 바꾸지는 못한다. 이게 바로 연력학 2법칙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법칙이고요. 제2종의 연구기간을 부정하는 법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연력학 2법칙의 주요 표현으로는 켈빈 플랭크와 클라우시스의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켈빈 플랭크의 표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과 일과의 관계를 보면은 열량이 이렇게 있으면은 Q 고온의 열원이라고 해서 QH가 있고요. 저열원이 QL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QH와 QL 사이에는 W라는 부분이 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QH라는 부분이 W 플러스 QL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W 플러스 QL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W는 다시 말하면은 또 W는 QH 마이너스 W는 뭐다? QH 마이너스 QL이다. 그 두 고온의 열원에서 저온의 열원을 빼면은 1에 대한 부분이 나타난다. 절대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켈빈 플랭크는 열기관이 계속 작동하면 반드시 동시 두 개의 열원, 고열원과 저열원 두 가지가 발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료율이 100%인 열기관은 제작이 불가능하다. 클라우시스의 표현을 보면, 그래서 연료율은 1보다가 적다는 거죠. 클라우시스의 표현은, 냉동 사이클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이클을, 이 켈빈 플랭크는 카르노 사이클이에요. 카르노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클라우시우스는 냉동 사이클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지만은 열을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시키려면 반드시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냉동기예요. 자연계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고 열 그 자체만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열을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저온의 열원을 고온의 열원으로 이동시키려면은
냉동기와 같은 그런 부분을 적용을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COP라는 말이 나오죠. COP라는 말이 나오고 WC 압축기 1에 의해서 Q2, Q1이라고 하면은 응축기 1이고요. Q2는 여기서 바로 증발기를 말하는 거예요. 증발기. 그래서 증발기 용량에 의해서 COP가 결정이 된다. COP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증발기 용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 히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고열원에서 열을 받아서 열의 일부를 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남은 열을 저열원으로 방출하고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방출하고 나면은 바로 일이라는 부분, 일이 생기죠. 저열원을 방출하면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방출하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열 효율이죠. 열 효율을 예타라고 하고 예타는 공급 열량분의 정미 열량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공급열 Q1과 Q2가 있으면 Q1이 고열원이고 Q2가 저열원이고 Q1분의 Q1 마이너스 Q2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와 같은 것은 Q1분의 정미일인 W 넷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것은 1 마이너스 요거를 다시 풀면은 Q1분의 Q2가 되고 이와 같은 것은 다시 1 마이너스 온도에 관한 것도 T1분의 T2로 풀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Q1이라는 것은 고열원이고요. Q2는 저열원의 방출 열량이 되고 W는 기계적인 정미 1로 변환하는 건데 그와 같은 Q1과 Q2의 차이를 W 넷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확인해요. 그래서 열 효율은 반드시 뭐보다 적다? 1보다 적다. 열 효율이 만약에 1이거나 1보다 큰 기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효율은 반드시 전체 효율은 1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냉동기에서 열 펌프의 COP는 Refrigerator Coefficient라고 하죠. 그래서 COP라고 합니다. COP를 COP Refrigerant라고 쓸 수도 있고요. 엡실론 R이라고 써도 돼요. 그래서 COP나 엡실론 R은 어떻게 쓴다? 압축기 1, WC분의 Q1이고 Q2가 있으면 Q2. 그러면 이거는 뭐다? 압축기 1이라고 그래요. 압축기 1. 압축기 1분의 Q2는 뭐다? 증발기. 증발기 방열량이죠. 방열량. 이렇게 해서 정발기의 방열량이에요. 정발기 흡열량이죠. 흡열량. 정발기는 흡열이고 응축기는 방열이죠. 흡열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W분의 Q. 그래서 Q는 이거는 QL이 되는 거예요. 정발기 쪽 Q2라고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WC라는 말은 Q1에서 Q2를 뺀 차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분의 Q2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온도로 따지면 똑같이 T1 마이너스 T2분의 T2가 되고요. 여기서는 T1이 T2보다는 반드시 크게 되고요. 이것도 뭐다? Q1이 Q2보다 큽니다. Q1은 응축기고 Q2는 증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열펌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열펌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펌프는 COP에다가 HP, 히트펌프라고 해서 HP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입실론 HP라고도 쓴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나? WC분의 Q2가 아니라 Q1입니다. 이 Q1의 의미는 WC분의 Q1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QH예요. 응축기 쪽이에요. 증발기 쪽이에요. QH고요. 그 다음에 이 WC라고 하면 Q1 마이너스 Q2가 되는 거죠. 그러나 QH는 그러면 어떠냐? QH가 되고, 이게 Q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는 T1 마이너스 T2분의 T1 이렇게 쓸 수도 있다. 단지 열량을 온도로 변화시킬 때 Q를 T로만 바꾸면 되겠죠. 기본 기호는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응축기 온도, 증발기 온도의 차이가 바로 압축기 1이 되고요. 거기에 응축기 온도가 되더라. 열펌프의 성능 계수는 반드시 냉동기보다가 냉동기 성적 계수에다가 뭐를 더하면 돼? 플러스 1을 더하면 됩니다. 1만큼 큽니다.
냉동기 성적계 수보다가 1만큼 크다는 거, 그것도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오면은 요 부분을 직접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죠. 작동유체는 워킹 플루이드와 사이클에서요. 작동유체, 워킹 플루이드, 그 다음에 동작 물질, 워킹 서브스턴스라고 하죠. 사이클 동안에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유체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물질이 작동유체입니다. 동작유체라고도 하고, 작동유체. 워킹 플루이드라고 하고, 워킹 서브스턴스라고도 한다. 사이클 동안에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유체이다.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열을 방출할 때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을 우리가 워킹 플루이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란 말은 뭐예요? 작업 유체가 임의의 한 점에 시작해서 상태 변화한 후에 다시 처음에 시작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한 점을 시작해서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1, 2, 3, 4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한다. 그 가역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1에서 3까지도 가역이어야 되고 3에서 4를 거쳐서 1까지도 가역이어야 된다. 1, 2, 3이 비가역이고 3, 4, 1이 가역이다. 이거는 비가역이에요. 그래서 사이클, 개와 주의를 모두 처음 시작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열을 1로 바꾸는, 1을 열로 바꾸는.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하는. 그래서 가역에는 정적 과정과 정적 가역 과정에 정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압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등온 과정이에요. 정압, 등온, 정적, 가역 단열 과정. 이렇게, 가역 과정은 이렇게, 가역 단열 변화. 이렇게 나타냅니다. 가역 변화에는 뭐이다? 정적, 정압, 등온, 가역 단열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비가역이라고 하면은 실제 사이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이클을 해석할 때는 가역 사이클로 해석을 하지만은 실제는 비가역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비가역 사이클은 실제적인 사이클로 가역 사이클이라도 비가역적인 인자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한 비가역 인자가 작용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교축인 경우, 교축, 확대 축소관인 경우, 교축인 경우, 그 다음 마찰이 두 동작 물질, 워킹 플루이드가 서로 마찰하는 경우, 이러한 것은 전부 다 마찰이나 교축은 뭐다? 비가역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비가역적인 변화에서는 온도에 의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비가역적인 변화에서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는 증가하지만은 엔탈피는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열기관 사이클과 냉동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열기관 사이클은 우리가 일반적인 열기관 사이클은 냉동 사이클 크라우시스에 의한 표현이 되고요. 켈빈 플랭크의 표현은 바로 뭐예요? 열기관 사이클은 켈빈 플랭클린의 표현이죠. 플랭크린의 표현. 냉동 사이클은 뭐다? 클라우시스의 표현입니다. 켈빈 플랭크의 표현. 열기관은 상태 변화에서 우리가 열기관 사이클은 시계 방향을 나타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냉동 사이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하죠. 사이클의 시계 방향은 카르노 사이클이고 냉동 사이클은 그래서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역카르노 사이클.